저 서울 휠체어 피팅 감독 김동근입니다. 이거는 저희 팀 알려줄 때 신입 초보자들이나 저희 팀에 처음 왔던 선수들에게 하는 교육 자료라서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제가 또 전문적으로 이런 훈련을 진행하지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할게요. 저희 휠체어 럭비 구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용어 설명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전략 전술이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휠체어 럭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휠체어 럭비를 지금 이미 해보신 지가 꽤 오래 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아는 부분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그리고 처음 입문했을 때 하는 교육이라고 참고해서 봐주시고, 보통 휠체어 럭비는 지금 A팀과 B팀의 경기 결과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피리어드별로 공격 기회, 득점, 바이올레이션, 그리고 턴오버 나오는 것들을 지금 표시를 해놨고, 지금 B팀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그 승리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득점이 51점으로 승리를 했고, A팀은 득점 29점으로 결국 51대 29라는 결과로 지금 승패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안에 피리어드별로 이걸 뜯어보시면 공격 기회는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격 기회는 비슷하고, 바이올레이션 득점을 실패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패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것은 상대가 우리 팀을 수비를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규정을 이용해서 수비를 성공하면 바이올레이션이 걸리거나 턴오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기록의 결과로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팀의 바이올레이션 9개라는 거는 B팀이 수비 성공이 9개, 수비를 열심히 해서 9개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B팀의 바이올레이션이 7개면 A팀이 바이올레이션 7개, 그러니까 수비를 7번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국 비슷한 공격 기회에 득점 차가 나는 거는 보시면 뭐 때문이죠? 미스 때문이죠. 미스가 A팀은 25개, B팀은 7개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레이션 결국은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9개, 7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스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인데, 이것도 B팀이 이겼어요. 보시면 B팀이 56점이고 A팀이 53점인데, 여기서 보시면 B팀은 수비 성공, 그러니까 A팀이 바이올레이션 당한 건 2개, B팀이 바이올레이션 당한 건 7개. 그러니까 A팀이 수비력은 훨씬 높아요. 수비를 더 잘하는 팀인 거죠. 근데 A팀이 미스가 8개, B팀이 미스가 2개입니다. 결국 A팀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스가 많기 때문에 지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휠체어 럭비는 공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공격 성공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기본이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비력이 승리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격력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열면 돼요. 그 다음 수비를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의 안정적인 득점력을 만드는 거 먼저, 이게 1번. 그 다음 실책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기본. 근데 승리를 하고 싶어, 우리랑 실력이 비슷한, 안정적인 득점력을 가진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 이기고 싶어, 그럼 그때 수비의 연습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격에 미스가 너무 많이 나고 공격이 잘 안 풀리는데, 그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비 연습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공격력이 좋다는 결국 안정적이라는 거지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트 구역을 저는 나눠서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위치에 따라서 야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 경계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명확한 한 단어로 최소한의 정확한 위치를 찝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했고, 이렇게 백코트라고 해서 그 경기 규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것도 있고 저희끼리 하는 그냥 은어 같은 거를 용어로 만든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쪽 연한 이 파란색 부분은 백코트라는 지역이고, 이 백코트 안에서 보통 그 농구 코트에 3점 라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3점 라인이 있을 거예요. 3점 라인 안쪽을 저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 그래서 야 바닥 수비를 해라고 하면 이미 명확하죠. 아 저쪽 안쪽에 수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야 탑으로 올라가. 탑으로 위로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야 일단 내려가.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야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정해서 명확하게 어디를 가야 될지를 좀 찝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너 같은 경우에는 뭐 백코트랑 탑 코너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코너는 워낙 볼의 위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코너라고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여기는 키에리어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는 바닷가 이제 같은 위치지만 3점 라인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 3점 라인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주로 많이 쓰는 건 바닷가, 탑, 백코트, 코너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센터 라인까지. 자, 그리고 수비 위치가 달라지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규정을 이용해서 바이올레이션을 통해서 수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 바이올레이션을 넘어가기 위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이 인바운드에 들어갔을 때 상대 수비가 막 오니까 인바운드에서 공을 뿌려주기 위해서 인바운드 근처로 모이잖아요. 거기서 수비 형태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바닥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백코트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나오는 수비 형태가 나오고, 탑으로 넘어가게 되면 탑에서는 더 이상 백코트로 갈 수 없죠. 그럼 작은 사각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수비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 키 안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수비 형태가 나오죠. 총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의 수비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수비를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를 먼저 할 거고, 아까 처음 공격이 너무 중요하고 공격이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왜 수비부터 했느냐는, 이게 수비를 하면서 개념을 잡기가 좋아요. 공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피지컬 좋은 선수, 예를 들어 3점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있고, 저쪽에 1점 선수들, 2점 선수가 구성된다면 그냥 그 사람이 제끼고 다니면 그냥 다 득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개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팀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비부터 하는 거고, 수비는 시간이랑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 모든 선수가 시스템으로 상대를 막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사람 때려와서 상대를 쓰러뜨려서 하는 수비가 아니고, 우리가 다 동일하게 움직여서 8초 인바운드를 잡던지 아니면 12초를 잡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키 안에서의 8초를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코너를 잘 밀어내서 아웃 오브 바운스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백코트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게 효율적인 수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비의 목적은 저희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바이올레이션 유도하는 겁니다. 인터셉트라고 하는 이 공을 뺏는 동작은 옵션이에요. 옵션. 잘 하고 있을 때 하면 좋은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셉트를 하기 위한 걸 목적으로 갔을 때 오히려 우리 수비가 깨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바운더가 들어오고 12초 플레이를 하는 백코트에서 12초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손을 써서 파울을 당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12초 수비를 하고 있고 이미 10초가 지났어. 2초만 공에 못 날아가게 하면 되는데, 그때 내가 손을 써서 파울을 당하면 나도 나가야 되지, 12초는 리셋 되지, 훨씬 더 손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쓰거나 인터셉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딱딱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을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러고, 손을 써야 되는 상황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비를 시작하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표로 보는 게 처음이실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인바운드를 시작하는 이 지점을 제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고, 혹은 이제 뭐 아래쪽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쪽 트라이 라인 쪽을 여기가 트라이 라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위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바운더가 공을 받은 순간부터 득점하거나 턴오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생기고, 위에 있는 선수가 아래에 있는 선수를 도와줄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선수가 위쪽의 선수에게 나아가게 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적인 농구나 축구나 비장애인 스포츠에서는 1대1 마크로 붙었을 때 위치가 중요하지 않죠. 왜? 우리는 제끼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휠체어 럭비, 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종목은 내가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선수여도 이 사람을 넘어갈 수 없죠. 왜? 휠체어라는 위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 럭비는 위치성이 생기고, 특히나 우리 수비는 그래서 위쪽 자리 혹은 아래쪽 자리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위치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팀들, 그리고 저희 팀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는 이 용어 중에 하나가 롱자리랑 숏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롱자리라고 해서, 여기 파란색이 공격이고 빨간색이 수비인데, 수비가 위쪽 자리에 있는 걸 롱자리라고 합니다. 롱자리에 있다는 말은, 야, 롱자리에서 롱자리 수비를 해 라고 하는 말은 상대 공격수를 위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위치에서 수비를 하라 라는 뜻을 가지는 거고, 여기 숏자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내려가지 못하게, 아래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위치에서 수비를 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롱자리, 숏자리라는 단어만 하나만 알아도 수비의 위치와 어떻게 해야 되는 움직임까지가 표현되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고 하시면 되고, 이 볼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롱자리가 좋을 수도 있고 숏자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 디나이라고 하는 수비 동작인데, 디나이는 모든 선수들이 숏자리에 서는 동작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숏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상대 인바운더가 우리 디나이 한 공 넘어가지 못하게, 패스가 짧으니까 패스를 받으러 오지 못하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이죠. 그래서 누구 한 명이 플레이를 하다가, 야, 디나이 수비로 바꿔, 디나이 수비해 라고 하면 4명 선수 모두가 공 받으러 가지 못하게 하는 위치에 잡아서 밀어내야 되는구나, 못 오게 막아야 되는구나, 이걸 4명이 다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된다면 이거는 수비가 성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디나이라는 것은 보통 지금 여기 이 파란색이 패스 거리를 의미하고, 그래서 지금 패스 거리 밖으로 한 건데, 보통은 인바운드 상황에서 디나이 수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인바운드일 때 인바운드 하는 선수의 패스 거리가 명확하게 짧고, 근데 그 사람은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디나이 수비를 많이 하는데, 디나이라는 동작은 하지만 꼭 인바운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디나이 수비라는 게 적용된다라고 이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선수가 잡혀 있어요. 갈고리 선수에게 잡혀 있고 패스 거리는 저 파란색 크기만큼 저만해요. 그러면 저 사람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는 디나이 수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인바운드에서만 하는 게 디나이 수비가 아니라, 디나이 수비를 하자고 하면 골맨 근처에 패스 거리 밖으로 밀어내라고 하는 거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설명해 드린 이유가, 디나이는 인바운드 때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 넣었고, 그 다음 라인 수비입니다. 저희가 위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롱자리 숏자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위치성이 옆에 우리 핀 하나 더 있으면 배가 됩니다.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큰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 라인이 생기면 동일한 숫자의 선수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부담감을 느끼고, 이 라인 때문에 더 크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여기를 지금 색깔 칠한것처럼 맞고 여기 칠한 것처럼 맞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도 그 라인의 영향이 더 커지고 크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위치를 그냥 상대를 막고 있다가 라인이 형성되거나 근처에서 우리 편과 같이 이거를 아이 컨택을 하고 호흡을 맞춰서 라인을 만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위치를 맞추려고 하고 라인 수비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라인 수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내가 이쪽 사이드를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 사이드에서 이쪽 사이드를 책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도 사실은 이쪽 사이드를 책임지는 거지만 내 앞에 사람이 볼맨이기 때문에 볼맨 위주로 지금 보는 화살표 방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격팀도 앞에 라인 형성돼 있고 우리 편에 리드가 있으면 리드를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하는 1번도 이 볼맨을 따라 넘어가거나 다시 보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라인 수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랩인데 그 갈고리가 한 명 들어갈 수도 있지만 두 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갈고리가 한 명뿐이더라도 상대의 공격수가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을 잡는 게 훨씬 우리 편에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트랩 수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범퍼 앞쪽, 뒤쪽을 두 명의 선수가 막아서 트랩을 걸면 상대 선수가 못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트랩 수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보통은 상대팀의 1번 혹은 2번 제일 강한 선수들한테 트랩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트랩 수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3대2로 저희가 남은 수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4명 중에 2명이나 1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2명이서 3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 즉흥적으로 트랩이 됐을 때 우리가 트랩 수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우리 편. 왜냐면 2명에서 3명을 막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다음 인바 체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바운드를 체크하라는 말이 저희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인바 체크라는 용어로 아예 굳었어요. 그래서 인바운드를 갈고리 선수, 수비형 선수가 인바운드 나오기 전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을 막는 동작을 인바 체크라고 하고, 인바 체크가 가장 효율적인 수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바운드 들어가는 선수보다 낮은 선수가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을 막을 수가 있고, 막게 되면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게 되죠. 대신에 인바 체크를 하는 사람들은 이 1m 파울이나 T 파울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가까이 가 있으면 1m 파울을 받을 수가 있고, 공이 나가기 전에,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T 파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서도 인바 체크가 계속 나오면 1m 파울 같은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뒤에서 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람들은 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수비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4번 선수가 저 키 안에서 잡혀 있으면 다음 공격할 때 8초 키인 바이올레이션이 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이 득점 수비가 끝나고 공격해야 되는 타이밍이면 저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블 체크는 특별히 용어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상황이 계속 일어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인바운드를 하려고 하면 또 도와주는 선수가 생기고 이거를 도와주는 선수의 수비가 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가 또 라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두 명을 막고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둘만 막으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아 여기 더블 체크 상황이 됐어라는 걸 우리 팀에게 알려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체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상대가 우리 편 라인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미스매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우리 편 미스매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나 이 사람한테 막혀서 너가 저 사람한테 가야 돼 라고 하는 콜 플레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위치라고 해서 스위치해서 다음 볼맨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센터라인 수비. 그 센터라인에 볼맨이 왔을 때 저희가 어택을 하면 그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패스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패스가 미스가 나올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센터라인 근처에 있는
볼맨에게 어택을 하는 걸 센터라인 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수비 방법 중에 하나여서 보통의 수비를 하고 있더라도 볼맨이 센터라인에 왔을 때 볼맨 어택을 한번 해주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키라인 수비. 키라인 이렇게 지금 2대1인 상황에서 내가 마크가 있는데 볼맨이 한 명이 달려갈 때를 저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상황에서 이 2번 선수가 1번 볼맨을 달려가서 막는 거지만 이 타이밍에서는 이 선수가 이 정도 공간에 패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스할 확률이 낮죠. 그래서 이 간격을 좀 더 좁히면서 이렇게 패스를 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이 안에 정확한 공간에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볼맨이 프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달려드는 것보다는 이런 공간, 남아있는 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만들거나 타이밍을 어떻게 뺏을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볼맨을 어택을 하면 좀 더 좋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볼 어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콜 플레이인데, 상대편이 가장 낮은 선수, 갈고리 선수가 로우인 선수가 로우포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그 선수는 아무래도 롱패스도 불가능하고 움직임이 빠르지도 않아서 우리 편이 다 달라붙어서 한다면 패스를 전달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볼 어택이라는 콜이 있고, 로우볼이라고 하면 모두 다 달려들어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다른 팀들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4번 같은 수비팀의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달려들어도 되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하이포인트를 막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페널티 박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선수들은 왕건이라고 하는 수비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상대편이 우리 편이 득점하기 전에 이 하이포인트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을 때 페널티 박스 앞에 트랩을 형성하거나 인발 체크를 형성해 두면 상대팀 하이포인트 선수가 나오기 어렵고, 그리고 그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 타임아웃 쓰거나 혹은 인바운더를 요청해서 나가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다음 수비를 하기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언건이라는 콜로 보통의 선수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편이 득점하기 전에 이 포지션을 잡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득점하고 나면 트랜지션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수비 용어는 이 정도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빨랐네. 네, 지금 시간이 또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 포지션 넘버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제가 숫자를 1, 2, 3, 4 다시 써놨지만 설명 못 드렸는데, 1번이 가장 팀에서 강한 선수, 2번이 세컨드로 강한 선수, 그리고 볼 핸들을 잘하고 리시브를 잘하고, 근데 롱패스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번 선수도 팀 구성에 따라서 패스가 가능하고 빠른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갈고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팀에서 인바운더나 블로커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 그리고 4번이 가장 로우 포인트고 블로커를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 2, 3, 4에 따라서 팀의 강함, 그 선수들의 강함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3번으로 2번으로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3포인트, 2포인트, 2포인트, 1.5포인트, 1.5포인트라고 하면 제가 2포인트라고 쳤을 때 2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2번의 역할을 하다가 우리 편에 선수 교체를 하고 1.5 한 명 나가고 0.5가 들어왔어. 3.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포인트, 3포인트, 2포인트, 1.5포인트가 되잖아요. 포인트가 그래도 넘었네. 1포인트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제가 3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처음 구성에서는 내가 2번의 역할을 하다가 선수 교체에 따라서는 이제 3번의 역할이 좀 더 효율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넘버링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선수 교체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은가를 4명이 동시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독이 너 들어가니까 너는 이제 1번을 3번을 하고 쟤는 4번을 하고 이렇게 일일이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이 이거를 선수가 딱 바뀌고
그 타이밍에 이미 넘버링 1, 2, 3, 4 중에 내가 몇 번이나 이제는 해야 되는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비 포지션인데 보통의 저희 휠체어 럭비는 인바운드 패스 거리에 따라서 상대팀 전략이 바뀝니다. 상대팀 위치도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팀의 인바운드 거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4번이 인바운드 들어가는지 3번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놨고 20은 바닥 이상, 바닥 아까 제가 3점 라인이라고 그랬죠. 30은 바닥 이하, 40은 키 에어리어 라인이고 10번은 센터 라인입니다. 그 아까 넘버링 1, 2, 3, 4에 0, 10자리를 제가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20번 때는 제가 바닥 이상이라고 했죠. 바닥은 여기 바닥의 이상입니다. 바닥 이상이고 그래서 이런 걸 적어놨어요. 이거는 저희가 콜 플레이를 하진 않아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원탑은 여기 센터라인 위쪽에 몇 명이 올라가 있냐입니다. 상대 공격수가 몇 명이 가 있냐. 그래서 지금 20번 때 바닥 이상으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인바운드로 들어갔고 센터라인 위쪽에는 한 명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비를 할래? 라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바닥 이상의 패스를 하는 사람인데 이 2번이 쇼자리 수비를 여기 지금 마우스 있는 쇼자리에 위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스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냥 득점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롱자리 수비를 쳐야 됩니다. 내가 2번이라면 내가 3번인데 20번 선수가 인바운드 들어왔어요. 내가 롱자리 수비를 쳐야 돼요? 숏자리 수비를 쳐야 돼요? 3번. 여기 3번. 여기 수비 3번. 숏자리에 세워뒀죠. 왜냐면 이 사람이 바닥을 넘기니까 바닥을 넘겨서 굴러가더라도 여기 4번이 숏자리에 있었다면 내려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인바운드를 효율적으로 넘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숏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되면 매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바운드에 몇 번이 들어갔으니까 탑에는 몇 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가 모두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0번 투탑이라고 해놨어요. 똑같이 바닥을 넘기는 인바운더 패스 거리를 가진 선수고 투탑 선수 2명이 탑에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숏자리에 서 있고 1번은 롱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실제 시합에서는 콜 플레이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번이 2번이 나를 제끼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는 우리도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롱제를 바꿔야 되죠. 왜냐면 패스 거리는 저만큼 나오지만 진출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투탑이었는데 갑자기 내려서 원탑이 됐으니까 또 원탑으로 바꿔 라고 하는 필요는 없고 그냥 이 개념을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로탑,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제가 제로탑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름만 보시면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격 선수들이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이걸 스스로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상황을 최대한 명칭을 붙였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개념을 잡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블 체크 하는 상황이고 아까 설명드린 코너 상황이 생겼죠. 코너에 보통 코너는 20번 때는 잘 안 들어가서 이거 제가 40번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는 20번이 들어가죠. 왜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 20번 코너지만 보통 20번이 들어가지만 사이드에서만 코너랑 사이드에서만 40번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인바 체크 다 너무 쉬운 위치죠.
사이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0번이 들어가서 상대편 4번이 잡아버리면 우리는 미스매치로 계속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4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1번이 4번의 패스 거리만큼 가까이 가주셔야 된다는 것도 팀에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2번이 하는 것, 20번이 했던 것처럼 거리에 위치해서 패스 쪽으라고 하면 못 받는다는 거.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20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롱 던질 수 있어. 바로 바로 득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다르게 표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30번 원타입니다. 30번은 바닥 이하예요. 바닥 이하. 바닥이 여기 바닥 이하에서 하게 되고, 보통 30번의 패스가 좋은 팀도 있지만 패스가 나쁘거나 짧은 팀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이 좀 가까이, 왜냐면 결국 바닥 아래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 아래쪽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편 수비 위치도 더 바닥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1번이 여기 바닥 근처에서 잡히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4번을 붙여서 트레일러 형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4번과 1번을 붙여서 4번이 앞에서 나가고 1번이 뒤에 가는 걸 트레일러 형태라고 하는데, 일부러 이런 형태로 많이 작전을 쓰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수비가 2명이 붙어서 이 트레일러를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쪽에서 라인 수비를 할 건지 드래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번도 지금 뭐 원탑, 투탑 이렇게 있고 제로탑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 30번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인버너 거리, 바닥 동드 패스 거리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니까 30번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의 더블 체크 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2x2라고 해서 더블 형태의 수비가 많이 나옵니다. 상대가 3, 1, 1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쪽에도 수비 한 명, 하이포인트 한 명, 여기도 하이포인트 한 명, 수비 한 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비 자체를 2x2로 해서 2명 나눠서 이렇게 수비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번부터는 이제 트랩의 위치가 중요한데, 트랩이 중요한데, 저희가 작전상 트랩을 하자 했을 때 저 하이포인트를 트랩을 했는데, 그 트랩하는 위치가 인바운드 패스 거리 바깥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웃 트랩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선수 가장 강한 선수가 이쪽 밖에 있고 이 선수는 공을 받지 못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 가장 강한 선수 2명이 살아있고 이 사람 움직이지 못하고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슛자리에서 패스만 못하게 해도 효율적인 수비가 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해서 트랩을 했는데 인트랩이 됐어. 그러니까 패스가 인바운드 패스 거리에 닿는 곳에 트랩이 됐어요. 그러면 3번이 1번에게 줄 수 있죠. 왜냐면 3, 4번이 팔로 인터셉트나 커트를 하기 효율적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 1, 2번이 아까처럼 숫자리에만 있으면 사실은 뭐 위협적이진 않죠. 왜냐면 3번이 나와서 3대2 플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트랩의 경우에는 노멀한 수비를 하거나 여기 1번이 2명을 보는 이런 수비 형태로 바꿔서 수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40번은 패스 키 이하, 여기 키 이하의 패스만 가능한 선수가 들어갔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은 더 아까보다 가까이 와서 거의 키에 붙어 있죠. 그럼 이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선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렇게 트랩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도 되고, 트랩이 특히나 잘 되는 이유는 30번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패스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이포인트 1번 선수가 무빙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40번 선수의 패스 거리랑 이런 타이밍은 1번 선수가 무빙하면서 받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패스의 구질이나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 서서 안전하게 받고 출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트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트랩을 한 다음에 나머지 수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1번이 공을 넘어가고 났을 때 이 1번 선수는 팀에서 가장 강한 선수고 롱패스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남은 3대2의 플레이에서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나머지 두 명의 선수가 어떻게 잘 막을 수 있느냐 움직임이 괜찮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40번 때도 이렇게 원탑, 투탑, 제로탑 여기도 똑같이 아웃트랩, 인트랩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너 위치고 사이드 위치고 그 다음 10번 하이 포인트가 인바운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아까 수비 페널 언건이라는 수비 하는 것처럼 하이 포인트를 일부러 인바운드에 넣고 싶어요. 왜? 인바운드는 수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3번 이 인바 체크하는 선수가 잘 막기만 하면 상대팀의 가장 강한 선수가 이미 틀에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인바 체크를 4번으로 보냈는데 갈고리가 2명이라면 제가 3번을 보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1번이 무빙이 워낙 좋아서 무빙하고 바로 들어가는 걸 4번이 못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4번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런 경우가 있긴 있나요? 1번이 들어가는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왕건이 수비가 강했을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호주팀 같은 경우에는 하이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3.5포인트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0.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이지만 40의 안정성보다 자기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팀에서는 판단하고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호주는 반 정도는 하이 포인트가 들어가서 풀어서 나와요. 네. 아직 우리나라는 3.5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도 이렇게 제로탑 이렇게 있고 10번일 때 나오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갈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희 갈매기가 바닷가에 이렇게 위에서 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 날개 그 살짝 하늘에 있는 것처럼 4번이 이 가장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을 기다리는 형태의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막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건 센터라인 이상 그대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 4번까지 공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4번 때문에 누구 한 명 수비를 빼자니 애매한 거죠. 그러면 4번은 뭐 공격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편에 4번이나 3번이 가 있으면 나쁘니까 그렇게 빼는 팀도 있고 아니면 가장 빠른 선수가 공이 날아갈 때 캐치할 그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조절하면서 다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10번일 때는 센터 라인 넘는 선수가 인바운드 들어갔을 때는 갈매기에 대한 수비 생각도 꼭 하셔야 된다 하고 그 다음 이제 탑 디펜스인데 탑은 여기 안에서의 이제 형태의 디펜스고 탑 디펜스는 제가 크게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오고 났을 때 우리 편이 다 이렇게 있다면 볼맨 어택을 많이 해요. 이 안에서의 움직임보다는 볼맨을 빨리 세우고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많아서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맨에 어택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자기 마크를 쫓아가는 형태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탑에 왔으니까 아예 볼맨 어택을 하지 않고 그냥 디펜스 빨리 들어가자 키 디펜스로 그냥 전환하자 라고 하는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키 디펜스는 보통 이렇게 T 형태로 많이 서서 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안쪽에 들어가고 그 2번째로 빠른 사람 혹은 3번, 2번에는 3번 정도가 여기 앞쪽에 헤드 위치에 서서 합니다. 헤드가 중요한 이유가 이 헤드가 볼맨을 괴롭히고 볼맨이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만 우리 편의 진영이 많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느린 선수, 4번 선수나 혹은 조금 느린 3번 선수를 세우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선수를 세워서 볼맨의 어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에어컨을 좀 틀까요? 좀 보여주나요?
더 얘기하면 아니면 좀 이따가 할까요? 네. 그냥 하시죠. 자, 여기 3번, 4번 위치는 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깥쪽을 담당하는 사이드를 담당하는 걸 막아주시다 보면 되고 여기 안에 있는 1번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막고 2번이 볼맨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저쪽에 4번이 우리의 2번을 막았을 때는 우리의 1번이 상대방 1번을 이렇게 나가면서 막는 플레이로 수비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여기 1번이 자유롭게 속도를 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편이 그 키 수비하는 1번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속도 내는 선수를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쪽에 우리 편이 다 뭉쳐있을 때는 폴 플레이로 아무 위치 그 수비가 공격팀이 없는 선수가 앞으로 나와서 수비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팀은 4명이 동시에 수비를 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플레이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수비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너무 빨리 했구나. 시간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럼 공격을 할까요? 자 공격은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창의적으로 상대 시스템을 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공격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대신에 볼을 가진 사람들은 수비의 형태를 디자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하고 개념을 잡고 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혹은 전형적이지만 그걸 또 틀어가지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공격력을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스를 통해서 장점을 만들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막으러 오나 저 막으러 갔을 때 패스를 통해서 우리는 거리를 단축시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패스를 하면 잘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체업기는 위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공격팀이니까 파란색으로 위치성이 있는데 상대는 그래서 여기 숏자리, 공자리 이런 식으로 아래 위에 위치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은 뭘로 뚫어야 될까요? 좌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좌우의 위치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는 아래를 계속 막고 있어. 우리가 그냥 나가려고 하면 이미 위가 막혔어. 일자를 뚫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옆에 같은 편이 좌우를 도와주는 거,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드라고도 하고 리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편이 앞으로 가면서 이 1번의 좌우를 막아주는 거예요. 한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수비를 때려주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때려주고도 나를 막으로 넘어올 수 없죠. 좌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고리의 리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팀 단체 피지컬이 약하더라도 갈고리의 리드 능력이 좋으면 우리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4번이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엔 어떤 게 생기냐면 여기 이만큼 큰 갭이 생기고 여기 이만큼 큰 작은 갭이 생깁니다. 결국 이 코트를 작지만 잠시지만 코트를 나누는 거예요. 코트를 나누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나눴다 봤을 때 여기는 수비가 있는 갭이고 이쪽은 수비가 없는 갭이죠. 이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수비가 없는 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고리들이 움직이면서 좌우를 자꾸 쪼개줘야 되고 수비가 없는 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갈고리들이 수비를 리드를 하자고 하면 보통 이렇게 걸어버리죠. 거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게 걸어버리면 좌우에 나눠진 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큰 갭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다시 나에게 올 수 있죠. 근데 이 리드하는 선수가 계속 살아있어. 박지 않고 속도를 맞춰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좌우의 갭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수가 막기 위해서 상대 수비가 막기 위해서 이 갭으로 넘어왔을 때 하이포인트는 여기서 보다가 반대 갭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아마 몸으로는 다 아실 건데 제가 설명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갈고리들은 리드하는 선수들은 내가 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벽이 움직이는 벽일 때 가장 위협적이다.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받고 죽으면 당연히 1번, 4번, 1번 받고 죽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이 벽이 살아 움직여서 계속 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제끼고 와서 막으려고 해도 여기 벽이 계속 살아있어. 그럴 때 가장 더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리드하는 사람은 받고 죽는 게 아니라 벽이 되어야 돼.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파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려고 해도 상대가 수비가 너무 잘해서 그 사람과 받고 죽거나 혹은 트랩을 했거나 하여튼 휠체어끼리 붙어가지고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걸 파일이라고 하는데, 파일이 된 거를 볼맨들은 이용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 크게 지금도 보시면 큰 이 갭과 이 갭이 여기에는 수비가 있는 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 이 1번 수비가 빨라서 이렇게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치듯이 간다면 이 선수가 여기 들어갈 공간이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효율적으로 따돌리고 여기 수비가 없는 갭으로 오픈된 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포인트들도 리딩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이런 파일 더미도 이용해서 가야 되고, 리딩도 똑같이 리딩하는 선수가 있을 때도 너무 넓게 간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좁게, 그리고 상대 선수가 못 올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블락이라고도 하고 블로킹이라고도 하는데, 리드하는 선수가 간격이 너무 멀어졌거나 혹은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가는 걸 블락 혹은 블락킹이라고 합니다. 블로킹이라고 하고, 이거는 명확해요. 리딩은 나랑 뒤에 볼맨이 범프 방향이 같을 때 하는 게 리딩이에요. 리딩은 살아나가야 됩니다. 블락이랑 블로킹은 나의 볼맨과 나가 범프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블락을 확실히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언제 블락을 해줘야 되고 언제 리딩을 해줘야 되는지 헷갈릴 필요도 없어. 그냥 범프 방향이 바뀌면 받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잘 하게 되면, 보업 스킬이 되면 제이턴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벽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고 블락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제이턴이 되는데, 내가 범퍼 방향이 반대라서 도와주러 가는데 그냥 받고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거의 부딪히기 전에 상대방 하이포인트가 부딪히기 직전에 내가 턴을 하는 범퍼 방향을 돌려놔. 근데 범퍼 방향을 돌려놨지만 나는 뭐가 되죠? 벽이 되죠. 상대방은 나의 뒤를 받고 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우리 편의 하이포인트와 내가 같이 갈 수 있죠. 그러면 블락을 하러 가다가 리딩까지 같이 하게 되고 상대는 서게 되고 우리는 2대1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턴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블락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연습을 잘 해서 제이턴까지 하면 훨씬 더 좋은 동작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제이턴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 1번이 아까 파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격과 타이밍을 잘 맞춰줍니다. 그냥 제이턴을 하려고 하는데 엄한대로 만약에 가고 간격이 안 맞아.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허공에서 서 있는 거고 1번은 그냥 여전히 수비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인턴 아웃턴인데 베이스라인 아까 트라이라인 말씀드렸죠. 인턴은 공격 방향 그리고 트라이라인 방향 에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웃턴은 베이스라인 방향 그리고 바깥쪽 방향으로 턴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저희가 아웃턴이라는 콜밖에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인턴은 도움되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아웃턴을 하고, 여기 보시면 3번, 1번이 여기 3번이 없더라도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이 1번의 범퍼에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3번이 도와주러 오는데 이렇게 턴을 하면 3번이랑도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턴이 도움되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2번이 여기서 이렇게 돌면 2번의 범퍼에 걸리지도 않고 4번이 이렇게 도와주러 왔을 때 4번도 걸리지 않죠. 그리고 4번이 리딩을 하러 오는데 아웃턴을 하면 자연스럽게 트레일러 형태가 되고 간격이 적절해집니다. 근데 인턴으로 하면 그냥 부딪히거나 기다렸다가 나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아웃턴이라는 콜을 많이 하고 아웃턴으로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 팀 컬러 전략인데
012라고 콜을 하라고 했어요. 012가 뭐냐면 내 옆에 내가 패스 능력이 조금 있는데 2야. 내 주변의 숫자가 수비 숫자가 2인 거예요. 이거를 빨리 콜을 하고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 옆에 수비가 2명이면 결국은 누군가는 0이라는 거죠. 0인 선수에게 볼을 주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라는 걸 빨리 판단하고 내가 2네 어디가 0이지를 찾으면 그냥 그거는 패스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플레이가 되는 거고 내가 1인데 여기도 1이야 보니까 이 1은 내가 위쪽에 있는 사람이 아래쪽에 있는 1한테 도와줘서 크로스를 해주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내려가면서 제이턴을 하면 우리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1인 사람들은 도와주거나 제이턴을 해주거나 크로스 해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인데 나 말고 또 1이 어디 있지? 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정해놓으면 이 상황에서 내가 호응에 있을 탑에 있을 때 백코트에 있을 때 뭐 해야 되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수비가 몇 명이냐를 파악하면 그다음 이거는 이제 콜다이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적다고 해서 제가 콜다이라고 했는데 1번이 트랩을 당했을 때 콜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확실하게 해요. 내 옆에 수비가 2명이구나 이제 못 움직여 너의 3대1로 풀어나가야 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 똑같이 로우볼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로우한테 볼을 주게 된 상황이 있고 그러면 상대방도 로우볼을 콜하고 다 달려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로우한테 가서 공 꺼내주고 가야 돼요. 직접 왜냐면 주변에 이미 수비가 가득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편 하이포인트가 가서 볼을 꺼내와요. 패스로 줄 수가 없어요. 손이 너무 수비수가 많아서 그 다음 눌러주기인데 만약에 1번이 지금 볼맨이고 볼맨이 1번이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 4번이 빨리 출발을 해서 이 정도의 속도의 거리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1번이 여기까지 정확하게 던져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패스 공간이 2번이 더 작죠. 근데 여기 있는 2번이 이 볼맨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중에 출발하는 거를 눌러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2번이 상대편을 제압을 하고 눌러놔. 범퍼는 내가 나의 엉덩이를 막아놓고 나는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출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번의 움직임을 보는 걸 눌러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눌러주기를 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번이 가야 되는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막혔을 때 패스를 한다고 쳐도 이 공간이 너무 넓고 편안한 공간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4번처럼 시작하자마자 달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패스 거리도 너무 멀어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공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러주기가 너무 중요하고 볼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기를 해라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다른 선수들, 볼을 가지 않는 다른 선수들한테 눌러주고 가도 된다. 눌러주고 가라. 눌러주기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컵백도 비슷한데 결국은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내가 무작정 달리고만 있으면 지금 너무 위쪽에 치우쳐 있지만 패스를 여기서 이만큼 던진다고 했을 때 여기를 정확하게 둬야 돼요. 근데 이걸 꺾어서 결국은 넓은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갈 거냐 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제일 많이 공격팀이 하는 건데 피켓롤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피켓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3번 선수가 여기 1번을 막고 돌아 나가면서 이 선수도 살아나가고 이 선수도 살아나가는 거고 네. 그리고 보통 이 3번이 이렇게 블락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블락할 때 나의 범퍼는 살리면서 상대방 범퍼를 죽이고 그리고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켓롤도 결국은 이렇게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볼 수 있고 이 3번 선수도 1번을 눌렀는데 눌리자마자 그냥 탕 부딪히고 바로 가면 1번이 다시 살아나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3번이 어떻게 눌러주느냐 그리고 1번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디자인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다 까지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인바운드 리딩 하는 건데 보통 인바운드를 하면 제가 가르쳐 봤을 때 1번이 공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서 내가 바로 돌고 나 혼자 가려고 하는데
인바운더 체크가 없어서 인바운더가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포맨들이 인바운드를 받자마자 자꾸 자기 혼자 가져요. 그래서 인바운드 리딩을 받으면 훨씬 수월한데 그 인바운드 리딩에서 수비가 좌우로 있을 때는 아까처럼 피켓롤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비가 한쪽으로 있을 때는 한쪽 코너의 사이드에서 큰 갭을 만들어주는 오픈된 갭을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4번이니까 패스 거리가 짧지만 공격하기 좋은 상황은 여기가 패스 거리가 짧아도 결국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못 주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위치입니다. 근데 공이 일단 이 사람이 넘어가고 났을 때는 1번이 더 큰 패스 거리를 가지니까 여기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보다 여기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 결국엔 내가 여기 있거나의 상황이 항상 나쁘고 항상 좋은 건 없어요. 결국 우리 편의 패스 거리에 따라서 내가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팀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패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 좋은 위치를 잡는 거,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공격을 풀어나갈 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인바운더가 공을 받기 전까지 공이 시작하기 전까지 트랜지션 시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좋은 위치를 잡는 게 1번. 두 번째는 좋은 패스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잘 줄 거냐. 지금 이 배드라고 한 거는 내가 잡혔으니까 패스를 주긴 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출발을 하자마자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속도도 내지 못했고 이 수비 라인이 바로 막을 수 있죠. 결국은 이 패스를 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혔지만 좀 더 기다리다가 4번이 여기 왔을 때 패스를 했어. 그러면 이 수비는 여기서 쫓아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미 4번은 속도도 많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패스가 원제로 중요하다. 세 번째는 공간을 만들기. 아까 눌러주기라든지 리딩 한다든지 피켓롤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좋은 위치, 좋은 패스, 좋은 공간 이걸 어떻게 만들 건지를 팀에서 계속 상의하시면서 협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바운드 하기 전에 이렇게 수비가 딱 붙어 있어서 여기는 위치가 작죠. 2번이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좁은 공간이고 이렇게 위치를 한다면 2번이 훨씬 더 편하게 패스를 넣을 수 있죠. 미스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이 붙어 있어서 이 크로스를 해서 여기를 중간을 만든다면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공간에 편하게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기서 굳이 내려가서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각각의 저희 팀이 해봤을 때 제일 나빴던 때는 이런 때였어요.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맨투맨으로 찢어져가지고 서로 도움도 못 주고 도움도 못 받는데 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았을 때 굉장히 가장 나빴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간격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말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래서 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공격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이 작전 저희가 전술에서는 얼라이먼트 어디에 위치할래, 어사이먼트 어떤 행동을 할래. 그래서 위치와 미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일 때는 캐리어 모서리 쪽에서 바로 던질 수 있는 내가 오른손잡이면 왼쪽 편이 훨씬 낫겠죠.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턴을 해서 던져야 되니까 그럼 왼쪽 편에서 위치해야지. 그리고 수비 내 옆에 수비가 몇 명 오는지 그리고 인발 체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위치와 미션입니다. 얼라이먼트와 어사이먼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1번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게 팀의 전술이 되는 거야.
1번일 때는 이 위치에서 이 역할을 해. 그럼 2번은 1번이 오른손잡이라서 키에리어의 왼쪽 모서리에 있을 테니까 대각선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1번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를 확인하고 다음 플레이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3번은 우리 편 1번이 항상 왼쪽 모서리에 있을 때니까 내가 인바운더를 왼쪽 모서리 근처에 패스 가능한 거리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인바 체크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인바 체크가 있어서 내가 못 나가는 거 확실히 콜을 해줘야 돼. 이런 게 미션이 되는 거죠. 4번은 1번을 도와줄 건지 2번을 도와줄 건지를 파악해서 1번이 될 것 같아? 그럼 1번 위치 근처, 1번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 근처, 2번을 도와주는 나을 것 같아? 2번 위치 근처에 가서 그거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야 대충 뭐 해! 라고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뭐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전술적으로 정해 주시는 게 패턴이죠. 그리고 전술의 스쿼드는 보통 저희가 3, 3, 1, 1, 3, 2, 2, 1, 2, 2, 2 이렇게 보통은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포인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넘버링 시스템 1, 2, 3, 4가 있어서 약간 혼동될 수 있지만 3, 2, 1라고 표현을 하고, 3은 세 가지의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빠른 움직임, 롱패스, 그리고 쭉 패스 할 수 있고, 2는 쭉 패스랑 빠른 움직임 할 수 있어. 롱패스는 안 돼. 1은 그냥 빠른 움직임이나 좋은 위치를 잡는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팀을 생각을 하고 3, 3, 1, 1, 3, 2, 1, 2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2.5, 2, 2, 뭐 1.5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2, 4명에도 들어갈 건지 아니면 2 플러스니까 뭐 3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이 본인 감독이 생각을 해서 저쪽에는 3, 3, 1, 1 전략을 갖게 하는구나. 그럼 3, 3, 1, 1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국대에서 많이 했던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려놓은, 여기 항상 트레일러 형태를 만들려고 국대에서 하고, 여기 인바운더가 2 정도 되는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20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3번, 3, 2, 2 하나의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수비도 보통 그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 라고 그려본 거고, 이거는 저희 서울팀이 했던 플레이예요. 저희는 3 정도 되는, 3이나 4 정도 되는 사람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4를 인바 체크를 하는 팀은 없으니까 저희 4가 들어갔습니다. 4는 인바 체크 없어서 프리했고, 대신에 1이 트랩을 항상 잡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2, 4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2, 3이죠. 2, 3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1번이 3번에 패스를 주거나 혹은 2번이 뚫고 나가셨으면 이렇게 줄 수 있었어요. 1번 이 정도까지 패스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캐릭터를 생각해서 이런 시작 패턴을 만드십니다. 이거는 충북팀에서 저번에 한번 보였던 상황인데, 여기도 4번이지만 그 팀 구성상 4번인데 충북은 팀 4번이 이 바닥 이상까지 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로 일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패스가 나오고 여기도 4번이,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이 크로스를 도와주고 1번과 4번이 크로스를 해서 여기 공간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있었고, 이것도 충북의 또 다른 플레이였고, 이거는 오픈팀의 다른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패스 거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본인 팀에 맞는 전술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오펜스는 이제 보통 저 스스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다른 팀 걸 보기도 해요. 이거는 영국 팀 거였어요. 영국 팀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쪽 끝에서 서 있고 나머지 3명이 반대쪽 편에 서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스타트를 하면 한꺼번에 이 갭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1번이 여기 지나가다가 오픈된 갭이 생기면 바로 들어가서 득점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이거는 호주팀이 하는 건데 양쪽에 코너 바깥쪽에 있고 이 2번과 1번이 동시에 들어가고, 이 1번이 들어가는 방향 쪽에 있는 이 선수가, 코너에 있는 선수가 위치를 바꾸면서 여기 막아줍니다. 그러면 1번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가고 2번이 여기서 패스를 받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작전이 있고, 이거는 저희 팀에서 하는 그냥 기본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됐던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 사이의 갭으로 2번이 여기 막아주고 들어가고 1번이 이쪽 들어가다 막히면 여기 2번에게 패스를 하거나 혹은 3번에게 패스를 하는 형태의 접근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너, 우리나라에서 쓰는 코너 접근 이렇게 2번이 이쪽에서 막혔을 때는 2번이 이렇게 1번이 이렇게 그리고 3번이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격은 또 이렇게 보통은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급하게 했는데 질문 있을까요? 많이 못 가요. 그러면 저거 키 한 거 애니메이션 만든 게 있는데 자, 이건 저희 팀에서 하는 건데 1번이 이렇게 갔을 때 2번이 여기 막아주고 1번이 넘어가요. 그럼 상대편 2번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1번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2번이 막아주고 1번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1번이 이렇게 막았어. 아직 못 들어갔어. 그럼 2번한테 이렇게 주고 들어갈 수 있다.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 넘어가서 여기에 빨리 튀어나 걸렸어. 그럼 그냥 3번을 주고 들어갈 수 있고 지금 2번이 반대편에 있어요. 안 움직여서 못했어.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주자. 여기도 2번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3번이 날 막으러 왔어. 그럼 4번이 당긴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자. 자, 이렇게 해도 저게 넓은 공간에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저희 팀은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개념이 잡히면 실제로 훈련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굳이 시간 좀 빼가지고